네, 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은 꿔봤던 이 소방공무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공시생들은 정말 무더위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느끼는 실제 소방학에 대한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소방 법규가 저는 학개론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드는데요. 아무래도 그쪽에 뭐 과태료 이런 법이 많으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고 비슷한 단어도 굉장히 많아서 헷갈리는 그게 너무 많아서 일단은 많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딱히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네, 공무원 특집 잃어본게 탄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공시생분은 어제 그분보다는 그래도 좀 덜 슬퍼 보이는 느낌. 인상이 좋습니다. 굉장히 좀 네. 인상 좋으신 느낌이었는데요. 저희가 월요일에 소방 공무원 시험 그 전반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고 어제는 이제 국어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이게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라는 게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과학, 수학 교수님 이게 5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 건데 이것들은 이제 사회나 뭐 과학, 수학 같은 건 고등학교 때 저희가 배웠으니까 그래도 좀 모를 수 있어도 익숙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방학이나 소방관계법규는 저희가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일단 뭐 난이도, 뭐 특징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소방학개론은요 화재, 진압, 구조, 구급에 관한 업무를 이론적으로 먼저 학습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소방관계 법규는 소방 실무에 필요한 관계 법령을 공부함으로써요 소방행정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과목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3년 소방공무원 시험의 2과목이요. 예. 이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네네. 자, 그 이후에 소방학개론은요. 이 출제 경향을 보면 꾸준히 평이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 대신 소방관계법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정책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전 이명박 대통령 잘 예. 알고 계시죠? 네. 이 정책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하.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쉽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춰주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자, 그로 인한 효과로 상당히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더 이제 벽이 높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필수였으면은 못 배우신 분들은 이게 어려웠겠지만 선택으로 되면서 좀 진입 장벽을 낮추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새롭게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공시생들이 그 선택 과목에서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대학교도 소방 관련 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소방학이나 소방관계법규를 선택 자신 있게 하겠지만 뭐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보통 비율이? 이 관련 학과생들은요 실제로 이제 따로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따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동일하게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거라면 오히려 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우선은요 실질적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쉬운 과목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점수는 100점입니다. 예. 그런데 조정 점수로는 70점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관계 법규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점수는 65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정 점수는 70점으로 환산이 되어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과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소방 관계 법규 쪽이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이제 조정 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지 못해도 오히려 조정 후의 점수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런 부분 좀 매력적인 것 같은데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 이 2가지 선택과의 그 안정권 점수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분야마다 좀 다르고요. 매해 점수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네네.
이 소방 관련학과 수험생들이 실시하는 이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은 과목 수가 적습니다. 그렇군요. 세 과목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평균 90 이상의 점수가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비전공생들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공개 경쟁 채용 시험과 같은 경우는 역시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 이 조정 점수로 65점에서 70점 정도면 일단 1차 필기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혹시 이 점수로 나중에 면접 때도 유리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점수가 낮으면 면접 때 당연하죠. 좀-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네.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 전공 관련 질문은 개별 면접에서 실질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점수를 좀 덜 받아도 면접에서도 점수를 더 받아서 조금 더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꼭 패자 부활전 같이 그런 개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 직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받았던 점수는 전부 다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만으로 이제 새롭게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렇군요. 소방 공무원 시험은 이제 비율이 있습니다. 이제 면접 같은 경우가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점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아니군요. 봐야 되겠죠. 어쨌든 필기가 좀 중요하다는 거. 예, 기억하셔야 필기가 되고요. 우선입니다. 네. 네. 그래도 뭐 수학, 과학이나 사회 같은 선택 과목에 비해서 어쨌든 그 학습량이 좀 적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에서 공시생들이 좀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범위가 일단 어떻게 되는지 우리 김소환 강사님께서 준비를 하셨죠. 보여주시죠. 네, 소방공무원 시험의 선택 과목인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는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소방학개론을 살펴보시면요. 총 6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소방조직, 소방기능, 그리고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총 6과목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방관계법규를 살펴보면요. 5개의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되는데 먼저 소방기본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규, 그리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 소방시설 공사업법,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추가적으로 실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소방학개론 6과목 그리고 소방관계법규 5개 영역에서 법률과 함께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도 시험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 스튜디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간의 기적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방공무원 특집 2주차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임소환 강사님으로부터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의 시험 범위를 저희가 자세히 들어봤는데 교수님 이게 그 수학이나 뭐 사회, 과학에 비하면 일단 말씀 들은 대로 범위가 좀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방학 개론이 제일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그 책으로 치자면 저희가 또 그렇게 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두께일까요? 상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1000페이지요? 기본적으로 한 1200페이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소방학개론은 왠지 뭐 화재 진압 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은 영화로 상영이 됐던 거 제목이 원제로는 백드래프트입니다. 네. 분노의 영리죠. 그렇죠, 분노의 영류.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요 분노의 영류라고 이제 번안이 돼서 상영이 됐습니다. 이 백드래프트 현상을 보게 되면요,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요, 화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화재가 화염이 없다라 그래서 자연적으로 소화됐다 생각하고 출입문을 개방하는 순간에 폭발을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제 과거에 소방관이 이로 인해서 많이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명 소방관 살해 현상이라고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좀 불길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아니, 연락을 근데- 열지 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그런 현상인 거죠? 네, 그겁니다. 여는 순간에 죽습니다. 그 가스와 일산화탄소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빵 터지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인 거군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얘기만 들어도 저희가 좀 영화 볼 때도 네. 물론 영화지만 항상 우리가 그 영화 볼 때 되게 떨리잖아요. 그러면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유리 심장인 분들 굉장히 좀 그 사람이 또 다치는 것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 좀 담력이 약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소방학개론을 배우시면요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예. 징후 징조 현상이라 그러죠. 우리 예. 소방대원들은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화재 신고를 접수를 하고요 출동을 하게 되었을 때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빨리 도착을 했을 때 보게 되는 현상이요. 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짙은 연기가요. 예. 이 내부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조금 더 늦게 도착하면 연기는 다 빨려 들어갔겠죠. 예. 자 그러게 되면요 이제 공기가 내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 특이한 소리도 들릴 수가 있고요. 예. 이제 그 이후에 도착했을 때는 결국 이제 그런 현상을 보긴 좀 어렵겠지만 창문이 남은 손잡이가 이제 대단히 뜨겁습니다. 일반적으로 잡게 되면요 바로 3도 화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 주의해 줘야 되겠고요. 또 창문 같은 경우가 이제 깨져 있지 않거나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를 들여다 보면 말이죠. 창문 근처가 뭔가가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가 엄청나게 뜨겁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연기가 내부에서 마구 소용돌이 칩니다. 그와 같은 이제 징조 현상을 보기 때문에 이제 이처럼 소방학개론은 말이죠. 실제 화재 진압 시에 소방관의 안전 원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안전하고 관계가 된 문제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마주칠 일이 뭐 없잖아요. 영화 빼놓고 솔직히 뭐 뉴스를 봐도 이제 항상 그 이후의 상황, 연소된 이후의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저도 봤지만 뭐 이렇게 문 사이로 연기가 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네, 현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럴 때는 그럼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 소방대원을 제외하고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딱 유일한 방법이라 그러면요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문을 여는 순간 대략 2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카운트를 하면요 하나 둘 빵 이렇게 터집니다. 그 폭발력은 뭐 거의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폭탄과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런 뭐. 현상으로 꼭 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꼭 이렇게 불이 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화상으로 숨을 거둔 거 이외에도 그런 식으로 그 폭발 현상 때문에 부상 입거나 그렇죠.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 있는 거군요. 그렇죠? 날아가서 충격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압력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내부에 장기가 파열이 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네.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백드래프 현상이 일어날 때는 성급히 움직이기보다는 네, 네. 일단 119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방 공무원 시험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소방 관계 법규는 이 소방 시설 점검 같은 업무를 할 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좀 편할 네. 텐데요. 우리가 비상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상구요. 이제 피난에 사용하는 출입구를 비상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이 비상구를 이제 물건을 쌓아두는 적재 장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요, 화재 발생 시에 피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예. 절대 비상구에는 이 적재물을 쌓아두어서는 안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상식적으로 이제 작은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요, 네. 우리가 유흥업소에 가서 친구들과 술 한 잔 정도는 한 번쯤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네, 네. 자, 그런 때 습관적으로 출입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갈 때요, 이 비상구를 한번 세심히 눈여겨보세요. 위치만을 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출입구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출입구로 피난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어디로 대피해야 될까요? 비상구. 그렇죠. 비상구, 미리 예. 확보해 둔, 미리 알아둔 비상구를 통해 탈출을 한다 그러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는 그 형님은 그런 밀폐된 장소에 가면 먼저 하는 게 뭐 하나 했더니 비상구를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탁자에 앉는다거나. 근데 그런 게 예전에 되게 웃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필요하겠어요. 네. 우리가 예전에 2층에 인천에서 화재 났을 때 2층에 예, 또 예. 술집이었는데 이제 창문을 간판을 낸다고 다 막아놔갖고 그때 한번 밀폐된 공간에서 큰 화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 예. 비상구가 철문으로 되어 막혀 있었는데 있었죠.
낭떠지로 돼 있고요. 그 나가면 떨어져 죽는 거고요. 아예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 부분들 이제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네. 경우라고 볼 그러니까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그 안전사고 요즘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인데요. 아무래도 여름철엔 전기 제품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화재 사건도 확실히 뉴스를 접하다 보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화재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그게 뭐 사람 뜻으로 되겠습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때 어떻게 좀 대처를 먼저 해야 될까요? 화재 시에 가장 많은 목숨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요. 연기 흡입입니다. 네. 자, 연기를 흡입하지 않고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제가 기회를 좀 드릴게요.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요. 네. 네. 또 혹시 알고 있는 방법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건에 물을 적셔서 이렇게 코에다가 대는 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대단하십니다. 미모도 출중하신데 실력도 겸비하신 것 대단한 같습니다. 친구입니다. 예.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항상 잘 맞추고요. 예. 거기에 대본에 써 이제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요. 예. 네.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이제 요거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제 물수건에 물을 묻힌다. 시간이 좀 소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좀 이거 준비 좀 우와. 해주세요. 예, 너무 검은 봉지네요. 사소한 그렇죠. 집안에 이제 이런 비닐봉투 정도 하나가 다 있거든요. 이제 피난할 때 말이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입과 코를 막습니다. 자, 호흡하는 게 보이시죠? 네네. 이렇게 하게 되면요. 5분 동안의 호흡이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해도 좀 옆으로 빠져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럽니까? 5분 정도가 호흡이 가능한데요. 네. 피난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검은 봉투가 이렇게 보통 비닐이 잘 안 접히는데 가지런히 접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평소에도 이제 진짜 들고 다니시는 굉장히 좀 맥가이버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전 우선입니다. 그러니까요. 비닐 봉투가 그러니까 불났을 때는 아주 이게 생명줄이네요. 그렇죠? 네. 예. 어쨌든 저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방안이나 뭐 거실에 하나쯤은 있는데 네. 버리지 하나 마시고 챙겨야 될것 항상 같아요. 어디든지 비닐봉투를 좀 이렇게 비치해 놓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리고 소방관계법규 그 시험 고득점 전략을 제가 이제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은 고득점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 말고요. 다른 거 좀 얘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뭐 어느 직렬이나 시험 공부는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 네. 자, 이 최소 기본서를요. 3회독 이상은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3회도. 자, 그리고요. 기출 문제를 풀어 보셔야 할 텐데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이 약한 부분을 강화를 시켜주셔야 되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이 최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아무리 공부를 잘했다 할지라도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지 못한다 그러면 실력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자,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안에 충분히 푸는 연습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실패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윤정 아나운서가 다시 한번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최소 기본서를 3회독 이상을 반복적으로 네. 습득을 해서 기본을 충실히 다져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 안에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숙달시켜줘야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교수님 최근에 그 시험 출제 경향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요. 기출 문제에서 6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실수 유도형 문제도 2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난이도 있는 문제도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10% 해당이 됩니다. 최신 유형의 문제라고 그래서요. 기존에 출제된 적이 없는 유형의 문제도 2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출제 빈도는 출제 범위에서 한두 문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 비중이 60%면 20문제 중에 12문제니까 이런 거는 네. 이제 꼼꼼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집을 많이 풀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수 유도형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갈릴 것 같은 게 네 문제니까 비중이 큰 편인데 이건 좀 꼼꼼한 사람들이 잘 될 것 같고 좀 이렇게 덤벙대는 사람들은 좀 이제 그 트릭에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난이도 문제 2문제 정도까지 커버하면 일단은 뭐 합격권이라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80점 정도는 무난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1차 시험에는 패스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 특징부터 고득점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과연 실제 시험은 어떤 문제들로 이루어졌는지 임송아 강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소방 공무원 시험의 선택 과목인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관계법규에 관한 문제를 살펴볼 텐데 다음 문제는 2014년, 15년 연이어 출제된 문제라 아주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능 위주의 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2번,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단,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을 포함한다. 3번,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4번,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이렇게 보기가 주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숫자도 많고 굉장히 자세하게 이루어져서 어떤 것이 정답일지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요. 스튜디오에서 한번 다 같이 풀어보면서 정답 해설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출 문제 함께 봤는데요. 대단한 이윤정 아나운서께서 좀 풀어봐 주시죠.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못 풀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일단 저희가 뭐 그런 게 아닌 게 있습니다. 네, 틀려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우선 1번 20만 제곱미터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그럴 것 같고요. 같고요. 100m 이상도 무조건인 것 같고 4번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이면 당연히 성능 위주로. 다 맞는 얘기? 저도 읽으면서 이게 뭐 틀린 말인가 싶은 게 이게 트릭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네, 싶더니 정답이 어떤 게 뭘까요? 답입니까? 잘 네, 모르겠어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요. 예. 자, 이제 2번 지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자, 가로쳐놓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네. 이제 일반적으로 출제 경향에서 어떤 부분을 공략을 하느냐. 자, 무심결에 넘어갔지만 지하층이 제외냐 포함이냐 이 부분을 유심히 한번 잘 보세요. 아무리 소방관계법규를 공부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무심결에 읽고 넘어가면요. 맞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지하층을 포함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네 문제 중에 하나인 것도 실수 네. 유도형.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꼼꼼하신 분들이 일단은 이런 건 잘 맞출 수 있는데 우리는 꼼꼼하지 않은 아는 걸로. 걸로. 예. 네, 이렇게 확인을 조그마한 차이가 네네. 큰 것 같은데요. 이런 거에도 그렇습니다. 비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실수할 만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먼저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요. 네. 이 산을 먼저 보고 숲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요.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하나를 살펴보면요. 이 11층 이상은 지하층을 제외가 되겠고요. 그렇군요. 30층 이상은 지하층을 포함입니다. 5층 또는 7층 이상은요. 지하층 역시 포함이 되거든요. 자, 이제 공부를 할 때도요. 이 부분이 실수를 유도하는 거니까 예. 연습할 때 이렇게 합니다. 11층 제외, 30층 포함, 5층 또는 7층 포함 이런 식으로 아예 실수를 없애버리고 내용을 파악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2014년, 2015년 연속 기출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똑같은 게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 번 나왔으니까 안 나올 거다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는 꾸준히 풀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 다음 문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제가 오늘은 기필코 한 문제를 다음에는 맞춰보겠습니다. 임소환 강사님 문제 주시죠. 네,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이번에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문제는 정말 말 그대로 역대급 문제입니다. 네, 소방학개론에 관한 문제인데 왜 제가 역대급이라고 하는지 문제를 보면 아실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제4류 위험물 중 휘발유와 아세톤은 몇 석유류에 해당될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전 아세톤은 손톱 지우는 데만 써봤지 이게 위험물인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네, 다음 중에서 아세톤과 휘발유는 몇 석유류에 과연 해당할까요? 네, 이게 문제를 모르면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스튜디오에서 한번 다 같이 풀어보시죠. 네. 네, 한번 예. 풀어보시죠. 일단 뭐 아는 바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1석유류라고 하는 게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석유니까 1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1번 맞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예, 예. 이참에 한번 소방 공무원 제가 진짜 맞힌 시험에 거예요. 예. 응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먼저 정답을 이유가 어떻게 되죠? 말씀드립니다. 예, 1번이 정답인데요. 이 제4류 위험물은요. 제1석유류, 이제 제4류 위험물을 7가지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예. 네. 듣기엔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제 나열을 좀 해 보면요. 특수인화물류,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알코올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렇게 제4류 위험물을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각각에는 이제 출제 경향입니다. 품명 중심으로 지금 3년 연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제1석유는요. 휘발유와 아세톤이 있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톤은 매니큐어 지우는 데 사용이 되겠고요. 제2석유는요. 우리 주유소 많이 가봤죠. 휘발유 등유 경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2석유가 등유 경유에 해당이 되겠고요. 제3석유는요. 중유와 클레오파트라 아닙니다. 클레오 소트유라고 합니다. 제4석유는요. 점점 머리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기어유와 실린더유입니다. 예, 자, 이제 예. 정확하게 품명을 알고 있다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는 쉽고요. 그렇지 않으면 찍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뭐 달달 외우지 않으면 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게 경쟁률이 경찰 공무원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하셔도 그거는 뭐 상대적인 것뿐이지 결코 낮은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도 많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좀 준비를 꼼꼼히 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기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임승화 강사님. 네, 이번 문제는 그래도 좀 아는 단어들도 나오면서 그래도 좀 같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소방학 개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한번 문제를 보면요. 이번 문제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포함되는 설비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리면요. 1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2번 스프링클러 설비, 3번 옥내 소화전 설비, 4번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네, 이번에는 꼭 정답을 맞추시길 바라면서 스튜디오에서 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를 때는 뭐 이렇게 단어 몇 가지를 떠올리면서 대충 찍는 거죠. 네. 물 분무, 소화 설비니까 뭐 이제 불을 끈다는 개념에서 저는 스프링클러 하겠습니다. 저는 4번이요.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 자동 소화를 본 거죠? 네. 그렇죠. 예. 자동 소화와 스프링클러를 봤습니다. 어떻게 답입니까, 교수님? 안타깝습니다. 모두 틀리셨습니다. 틀렸어요. 네, 아, 이제 죄송합니다. 함정에 걸린 건데요. 예, 예. 이 우선 정답을 말씀드리면 2번. 정답은요. 1번의 이산화탄소. 2번 아니죠? 1번의 1번. 이산화탄소 1번. 소화 설비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이제 8개가 있는데요. 네. 우선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뒷단을 좀 빼고요. 짧게 물 분무, 미 분무, 호소화 설비, 강화액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분말, 청정 소화약제 소화 설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대부분이요.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물 분무 등이다. 물이 들어가는 설비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어에 현혹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스프링클러 설비나 옥내 소화전 설비에 오답을 고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철저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스프링클러 확실하게 물이고, 근데 이제 옥내 소화전이나 자동 소화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인가요, 이게 다? 네, 그렇습니다. 아. 수계 소화약제라고 해서요. 물 분무, 미 분무, 그러니까 호소화 소화기가 설비. 아니군요. 이거는 소화액이 그러니까 그렇죠. 소화액이 개념이 아니고 물의 개념인 거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이나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가 물이란 거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또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꼼꼼하게 외우셔야 돼요. 외울 게 네, 정말 다 많습니다. 외워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정말 이렇게 좀 네. 맞춰보려고 했는데 좀 크게 맞춘 게 없어서 오늘도 좀 허무한 마음이 드는데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 유도형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외워야 되는 예, 것들이 하나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기출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소방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공시생 여러분들에게 네. 고득점 전략 공개해 제일 주시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날 배운 과목에 대해서 그날 복습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요약 정리 노트를 만들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활용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실수할 만한 부분을 잡아낸다 그러면요,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합격의 그날을 위해서 하루하루 참 이게 매일매일 뭐 예습복습 말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네. 하여튼 합격의 그날을 위해서 꼭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잡정호센터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필수 과목인 국어가 아니고 이제 오늘 뭐였죠? 이게 소방학개론 네.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 네. 오늘도 소개해 주신 예.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그리고 강사님도 또 감사합니다. 강정구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